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추세 매매의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 들려주시죠. 네, 제시 리버모어 지난 시간에 그 피라미딩 매매 전략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은 올 한 해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납해일인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제가 코멘트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급락을 했죠. 그래서 배럴당 36불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가부터 이제 배당락이 돼서요. 코스피가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지금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제까지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던 기관들이 오늘은 배당 이후에 차익 실현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 대다수의 애널들이 얘기하던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낙폭과대주를 사라, 대형주를 사라, 그 다음에 배당주를 사라 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외국인 매수 공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가 갈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고요. 배당락 이후에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벌써 내일이 납해일인데 1월 초 장세에서 만약에 배당락 이후에 수급 공백이 와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그 하락폭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죠. 하락장에서 또는 내년 연초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고요.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또 지금 가장 시장에 뜨거운 핫 이슈인 대선 테마주, 소위 정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오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다시 그 진입 시점, 매매 타이밍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추세 매매 아버지라는 점, 그 다음에 피라미딩 매매 전략, 아마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의 그 피라미딩 매매 전략에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매매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팔고 많이 팔고 매상은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적자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 기법, 포트 구성 및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해드린 사항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 주식시장은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매매자 또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 중에 큰 4가지를 아마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가 선도주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면 소위 대장주라고 하는 거죠. 대장주는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2등, 3등 주들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약간의 눌림목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른 2등, 3등 테마주들을 상당히 강하게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환점을 포착하라였는데요.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주가의 터닝 포인트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죠. 누가 돈을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투자 원금을 절대적으로 보존하라, 돈을 잃지 마라라고 하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사항인데요, 매수 비율을 정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입 시점에 대한 코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기관들이 대거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67원으로 상당 부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면 많은 애널들이 강조했던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왔고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 매매를 통한 수익률 게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 개별 종목 매매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어지러운데 자꾸 투자자들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뭐 대형주를 사라, 배당주를 사라 하면 또 그쪽에 솔깃하게 되고, 또 중소형주가 좋다 그러면 또 갑자기 중소형주 쪽으로 방향을 턴하게 되기 쉬운데, 이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락가락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못 견디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아무리 명사수라고 하더라도 백발백중의 명사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총알의 횟수, 그러니까 저격의 횟수를 줄이는 게 확률을 높이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와서 가지 나오고 뭐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싹이 나오는 즉각 그걸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거죠. 싹이 나왔을 때 다시 꺾일 수도 있고 또 불량으로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은 조급증이다라는 점을 일찌감치 제시 리버모어가 지금 경계를 한, 주의를 요망한 그런 매매 원칙으로 코멘트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매번 게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면요, 자신만의 진입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일찌감치 지적을 해줬는데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중소형주 매매에 특화된 투자자다. 나는 뭐 코스피 대형주나 낙폭 과대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에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될까요?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형주나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는 그쪽에서 특화된 어떤 매매 전략이나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진입 시점을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장마다 꼴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장 확신을 할 때 매일같이 매매해서는 내가 오늘 확신도 안 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매매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매일매일 매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도 나기 어려울 뿐더러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빈번하게 거래할수록 실패 확률이 높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얘기고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매일같이 매매한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1929년 이후에 폭락장, 뭐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럴 때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에 확실하게 공매도를 해서 대박이 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수익의 확률이 높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제시 리버모어의 진입 시점에 관련된 코멘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항상 시장 전체를 관조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을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지켜보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왜 시장을 지켜보느냐. 들어가서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지 않고서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다 아니면 환율이 안정된다 유가가 뭐 어떻다 또는 시장의 흐름이 뭐 제약 바이오주로 가고 있다 아니면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서야만 매매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세의 최고 최저점을 미리 예측하지 말 것, 전환 시도를 기다려라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저점은 어디일까요? 코스피는 2016년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이 과연 690선과 700선의 그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지수에 집착할까 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수와 관련 없이 종목 장세가 되면요. 오히려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 시황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수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시세가 날 때 최고 최저 정말 우리가 보통 어깨까지 수익을 내고 나와라 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깨에서 팔지 않고 정말 난 머리 꼭대기까지 가서 상투까지 가서 난 팔고 나오겠다라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세의 8분의 1은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의 8분의 1은 포기하라.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맨 꼭대기, 맨 바닥 이쪽은 까치밥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제가 계속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 아니면 맨 바닥에서 잡는 게 불가능하다. 그거는 조금 올라가서 안전하게 반등을 확인하고 잡아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도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죠. 시세의 최고 최저치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알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미아리에 가서 점술가로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제 진입 시점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원용이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라미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한 방을 노린 투자 전략보다는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보자. 다 아는 얘기지만 사실상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네요. 자, 추세 매매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철학을 들어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켓 이마 기장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수가 낙폭 많이 줄이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 2포인트가량의 하락인데요.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